헬로 차이나 하나대투증권 김호균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중국 이야기 어떤 거 들어볼까요? 예,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상하이 자동차입니다. 상해 거래소 단독 상장되어 있고요. 앞에 예전에 헬로 차이나 방송을 보니까 되니까 12월 초에 소개된 종목이기도 한데요.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여러 기업이 있죠. 뭐 텐센트 홀딩스나 중신증권, 그리고 오늘 이 상하이 자동차도 중국 상당히 대표하는 기업이죠. 이렇게 유명한 기업을 오늘 헬로 차이나에 왜 갖고 왔느냐 하는 것은 국영 자동차 그룹으로 중국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 85위고요. 중국 자동차 시장 중 1위 기업인데 오늘 이 기업을 가져온 이유는 지난주에 중요한 기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기사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 3월 10일 공시를 통해 스마트카 개발 및 운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알리바바와 각각 5억 위안의 출자 스마트카 기금을 설립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각각 5억 위안이니까 10억 위안이고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0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공시 발표 이후에 장중한 때는 9.8% 거의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고요. 이 큰 기업이 상한가에 도달한 만큼 시장에 그 임팩트를 준 뉴스였는데 이 자동차의 인터넷 서비스 융합 그리고 자동차의 스마트화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마트카 응용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그리고 에어백, GPS, 원격 제어 등 무궁무진한 발전 방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의 주목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런 호재가 나왔을 때 정말 제대로 반영해 주는 것 자체가 참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게 이제 밑바탕이 되고 또 뒷받침이 돼줘야지 가능한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중국 시장 아주 역동적으로 좋은 여건이 형성이 되는 모습. 지금 또 이제 다시 올해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 더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종목 선별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커넥티드카 개발을 위해서 알리바바와 펀드를 조성한다는 소식으로 이렇게 강력한 호재를 제대로 반영했었던 상하이 자동차. 제목은 자동차가 똑똑해질 때 이 회사를 주목하자라고 잡아주셨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예, 저도 제목을 선정할 때 좀 신경 많이 쓰게 되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 이해를 충분히 하실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상해 종합지수가 3,400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상해 자동차도 이 전고점 부근에서 이제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좋은 매기가 있을 걸 보여지고요. 자동차 시장, 중국의 자동차 굉장히 좋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통계부터 보도록 하죠. 그 국가별 자동차 생산량인데요.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이 약 2천만 대 정도 차를 생산하면서 4년 연속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거는 이어가고 있죠. 2위는 미국으로 19%고요. 일본은 3위 18%. 그리고 차에 굉장히 유명한 독일도 10% 수준으로 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위인데 2%로 좀 차이는 많이 나고 있죠. 그렇게 중국이 지금 세계 차지하는 비중은 20% 후반대, 상당히 높은 비중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글로벌 판매 비중 중 중국 비중이 약 20% 이상으로 1위를,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큰 시장이 바로 중국의 자동차 시장입니다.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 추이를 보시게 되면 단순히 차트를 보시다시피 굉장히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는 이 기간에 보면은 다 글로벌 경기 둔화 기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자동차 시장 마이카 시대를 통해서 꾸준한 성장을 보였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제가 마이카 시대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럼 과연 중국의 마이카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했느냐? 아직은 그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주요국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라는 세계은행의 통계가 있는데요. 이 통계를 보게 되면 미국이 약 800대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그에 반해 중국은 2010년 기준으로 약 60대, 1000명당 60대로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죠. 그만큼 잠재 성장이 높다라는 게 지금 중국 자동차 시장입니다. 또한 이 중국의 소득 증대가 일어나면서 승용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이카 그냥 차 하나 갖겠다가 아니라 럭셔리 차량, 고급 차량, 그리고 SUV 차량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이카 시대를 넘어서 역시나 여기서도 좀 어떤 구시대와 현시대, 첨단시대가 같이 있는 럭셔리와 SUV,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네요.
돈이 많아지면 뭐 차도 사고 집도 사고 하는 거고요. 중국은 워낙 또 넓다 보니까 차를 안 살 이유가 없겠죠. 앞으로도 그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상해 자동차는 또 어떤 특성이 있는 기업인지 알아볼게요. 예, 상해자동차 1915년 국유 기업으로 설립된 기업입니다. 이 상해자동차 역사를 볼 때 1980년대, 90년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바로 84년도에는 폭스바겐과 합작해서 설립을 했고요. 1997년에는 GM과 합작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체 브랜드를 포함한 완성차만 7개,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서 32개, 서비스 회사 9개 등 중국의 시장 점유율 23%로 1위의 자동차 그룹입니다. 특히 이제 합작법인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하이 폭스바겐과 상하이 GM의 중국 내 판매 대수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체 브랜드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축구로 따지자면 선수들의 라인업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중요한 부분은 초기 성장 배경으로 봤을 때 해외 기업의 중국 진출이 이제 합작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 주요 메이저와 합작 회사를 통해서 성장을 했던 초기 성장을 누렸다는 것이 이 상하이 자동차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중국 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23%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동평, DE, 창안, 베이징 자동차들 보게 되면 이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로 상해 자동차처럼 외국계 글로벌 메이저들과 합작 회사를 통해서 기반을 다지고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 상해 자동차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하이 자동차를 말씀드릴 때 이 배당을 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거든요. 이 다음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글로벌 경쟁사의 배당률을 비교한 화면인데요. 보시게 되면 포드, 벤츠, BMW 다양한 글로벌 경쟁사들이 약 3%, 2%대의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하이 자동차 5%, 5.5%의 독보적인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배당률 수익률 때문에 이제 외국계 자본들이 특히 이제 후광통 오픈 이후에 중증증권과 함께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이 바로 상하이 자동차였죠. 네. 중국 기업들은 대체로 봄에 배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수하면 배당은 늦나요? 배당은 못 받나요? 이제 지금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매수하시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받을 수 있네요. 네, 높은 배당. 매력적인데요. 저금리 시대잖아요. 자, 그러면 뭐 중국이 무서운 게요. 이렇게 소비 시장, 그러니까 내수의 힘을 키워서 소비 시장이 되면서 그 소비력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 벌어들인 자본들을 다시 한번 이제 생산의 위치에서 제조를 하겠다라는 의지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점 때문에 무서운 건데요. 어제 반도체 산업에서도 그런 부분을 읽어봤고요.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과 짧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예, 국내 기업.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 현대자동차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차트 화면이랑 같이 보여드리겠는데요. 현대자동차 마이카 시대를 통해서 꾸준한 성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약 4, 5년간의 이제 정치 조정 기간을 지나고 미국 시장에 해외 시장에서 진출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오면서 이제 최근 몇 년간 아니죠. 이전 몇 년간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는 것을 차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중국도 마이카 시대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성장성. 근데 이제 마이카가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마이카를 통한 성장세와는 비교가 견주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성장을 보여주는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이 성장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겪은 조정 기간이 없이 2차 성장 단계도 빠르게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시점을 봤을 때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서 현대차는 좀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지만 중국 두 자리 성장세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상당히 이제 좋은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경기 민감주인데요, 자동차주가 사실은. 하지만 이 중국의 자동차는 다릅니다. 중국의 마이카 시대와 더불어서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커넥티드 카라는 게 또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 미래 첨단카이긴 한데 알리바바 요즘은 뭐 IT 기업이나 모바일 인터넷 기업과 자동차의 융합이 낯설지가 않은데요. 어떤 카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요. 상해 자동차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예,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하이 자동차의 초기 성장 배경은 역사적으로 이 합작회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 시장 구조 때문에 그리고 수혜를 봤다고 볼 수 있겠죠. GM과 폭스바겐과 함께 설립을 되면서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그럼으로 통해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겪었던 그 기술력을 응축하는 기간이
그걸 쉽게 건너뛸 수 있었는데 이제 이런 그 기술력에 대한 시간을 절약을 한 거를 통해서 연구개발을 통한 자체 기술력, 자체 그 생산 기술력을 하는 부분과 그리고 해외 시장 개척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현대차 2차 성장 모델이거든요. 상하이 자동차에도 굉장히 기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대감에 불을 지핀 것이 아까 보여드린 그 기사, 이 커넥티드카, 인터넷카, 스마트카 다 같은 얘기인데요. 이 펀드의 소식입니다. 제조업 기술, 자동차 기술로는 뭐 독일이나 미국에 비해 아직 다소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그리고 인터넷 기반 사업은 지금 중국이 이 팔로워가 아니라 세계를 리드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알리바바라는 이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기업이라 할 수 있는 기업과 파트너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신화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알리바바와 인터넷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이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말씀드리게 되면 글로벌 피어 그룹 간의 PR을 비교할 때도 현재 많이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8.2 수준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주봉을 먼저 보게 되면 예, 마찬가지로 상하이 자동차 가파른 상승세,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예, 마치 상해 종합지수처럼 상해 종합지수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고점 부근에서 지금 현재 위치 올라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3월 12일 날은 거의 상한가를 기록하는 전고점을 터치하고 내려오는 긴 장대 양봉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 뭐 상해 종합지수가 3.4배 돌파하는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흐를 것이 예상되고요. 진입가는 한 24 위안 정도, 현재가 수준 부근에서 지짐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짧게 한 20% 상승 여력으로 봐서 30 위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여기 구름대 하단에서 지지를 받는 것을 고려할 때 22 위안 정도로 제시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배당 금액의 대부분을 외국인이 챙겼다. 배당 확대 정책의 수혜를 외국인이 받아갔다. 뭐 5조 원이다. 이런 얘기들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로서 중국 주식에 배당을 받는다면 그것도 어떤 기분일까요?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5%의 배당, 현재 매수해도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하고요. 상하이 자동차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평균 PER이 10배라고 앞서서 맛있는 테마에서도 그 수치를 알아봤었는데요. 상해 자동차는 8.2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는 평가를 해줬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는 현대차, 상해 자동차까지 알아봤네요. 자, 지금 토마토TV 02-2128-3388번, 2128-3388번 전화 주셔서 종목 카운슬러의 진단 의뢰해 주시면 됩니다. 종목 고민 지금 남겨주시고요. 마켓 이마 기장에서 뵙겠습니다.